가볼까요? 저는 수업을 지금 대성마임의 온라인 대학 지금 제가 10년 한 거 같고요. 강대, 대치, 논술 단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딱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논술을 왜 준비할 거고,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할 건지와 두 번째, 기출을 봤을 때 준비할 게 뭐냐? 딱 두 가지만 할 겁니다. 우린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괜히 오신 것 같아요. 논술이 3.7%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 우리에게 적합한 데이터가 아니죠? 왜 아닐까요? 그렇죠. 전체 대학 200개 대학이 목표 대학이식은 아닌 거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우린 이런 데이터를 봐야 돼요. 최소한 논술을 보는 44개의 대학에서 논술 비중이 얼마인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치흔수약을 간다고 한다면 그런 대학들에서 논술이 얼만큼 있는지, 또는 주요 18개 대학, 즉 고대부터 쭈루룩 아니죠. 여하튼 이랑 아주까지 봤을 때 주요 18개 대학에서 논술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즉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말해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이만큼 높았던 교과가 이렇게 줄고요. 3.6의 별과 논술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건 그래도 날카로운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요 자료에 제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진 찍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볼게요. 왜 날카롭지 않냐? 문이과 통합이에요. 실제 연대 같은 경우는 논술이 대략 300명을 뽑는데 그 중에 이과가 몇 명일까요? 200명이에요. 대략 200명. 요거는 날카로운 데이터가 아닙니다. 첫 번째 필터를 한 번 더 걸러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필터. 사실 정시는 다 쓰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건 9월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쓸 때 내가 종합, 교과, 논술에서 내가 뭘 쓸 수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즉 두 가지를 봐야죠. 두 가지 필터. 첫 번째 이과 필터. 두 번째 수시 100일 때 논술의 비중. 즉 이런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칠게요. 사실 논술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종합 준비를 열심히 했으면 종합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종합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환상, 수능 만점의 환상들. 환상이 아니죠. 이럴 일이긴 하지만 이게 눈높이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학종을 준비했는데 목표한 대학을 못 씁니까? 그럼 절대 그 대학 쓰지 않거든요. 내가 교과, 종합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9월 수시에 쓸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는데 논술은 준비를 안 해버리면 우리의 목표가 아까 봤듯이 정시 40%에 국한된다. 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로 현재 입시에서 논술을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요. 그러면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이런 내용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대학도 있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학들은 거의 없는데 중앙대 같은 경우에 논술 내신을 좀 반영하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7, 8, 9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7, 8, 9가 아니면 잘 보세요. 6등급까지의 감점 핸디캡이 0.2네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전체 서술 중에서 틀린 것도 아니고 서술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해서 감점된 거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메디컬을 준비한다면 메디컬의 합불은 클까요? 좁을까요? 당연히 좁겠죠. 좀 쓸 수 있어야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합불 차이가 작으니 거기에 실질 반영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5까지도 붙어옵니다. 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요 내신이 7인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쓰면 됩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우리 S2, 강대 재정관 친구들, 사실 재정관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다 아시잖아요. 1년 지나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확통기하가 다 노베이스예요. 그러면 확통기하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일단 기본 개념으로 충분해요. 미적분은 이건 있어요. 확통런을 했거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미적분이 I 노베이스면 논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 미적분은 그래도 60%는 나옵니다. 근데 미적분은 심화까지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미적분이 안 돼 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할 게 많잖아요. 책이 두껍잖아요. 근데 미적분을 돌린 적이 있다. 논술과 수능 수학은 결이 달라요. 수능 킬러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는 거라서 이게 미적분 기본 초월함수에 대한 공식만 돼 있으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건 확통기하, 확통기하. 책이 얇아요. 준비할 수 있는데 선생님 근데 심화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화 나오죠? 근데 뭐 관계없어요. 왜? 다 틀립니다. 변별이 안 돼요. 중요한 변별은 개념이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 올해 학생들이에요. 올해 학생들. 이 아이는 고3이었고 이 친구는 재수생인데 사실 수학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뭐 들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아이 다 벡터 틀리고 합격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 이 친구는 장학 합격이네요. 장학 합격. 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틀린다는 건 좀 달라요. 실제 논술은 답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의도를 파악해서 최대한 쓸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답은 못 구하지만 수능 때는 틀리는 거지만 개념은 돼 있네. 접근할 수 있네. 그러면 최대한 서술하면 100점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연대 같은 경우는 모의를 가끔 보잖아요. 그 모의 풀이하실 때 항상 합니다. 빵점 주지 않는다고. 최대한 쓰면 100점 준다고요. 어느 타 학교에서는 어느 해에는 100점 만점 중에 합격 컷이 16점일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틀리고도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친구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 이런 내용들. 요건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딱 데이터 2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안 보이시죠? 25학년도에는 연대가 시험을 2번 봤어요. 그건 아시죠? 뉴스는 보시죠? 1차 시험 때 원래 연대 고대는 입결을 발표하지 않아요. 이렇거든요. 평균 점수가 24, 13, 14, 18, 20, 14 이러거든요. 최저 점수가 0, 0, 0, 0, 0, 0 이러거든요. 근데 이걸 왜 발표했냐 아시죠? 연대가 2차 시험 보지 않기 위해서 실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교실의 평균 점수가 15.08이었다. 그러니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시험 보지 않겠다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 여기 있는 건 실제로 고소인이 포함된 학과가 있는 것의 커트라인 점수. 약대 같은 경우는 고소인이 없는 것 뿐입니다. 다시 볼게요. 경쟁률. 실제 경쟁률. 꽤 많은 학과가 20대예요. 20대. 그럼 학교가 별로 안 좋은가요? 아니죠. 좋죠. 꽤 좋죠. 괜찮잖아요. 근데 왜 아이들이 안 쓰는 걸까요? 첫 번째, 확통기하가 안 돼 있으니까 수능 전에 안 씁니다. 보통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해야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일단 안 써요. 두 번째, 수능을 잘 볼 것 같거든요. 납치될 것 같거든요. 세 번째,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치의에도 빠집니다. 논술에서요. 고로 메디컬 아이들 다 안 씁니다. 그럼 경쟁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평균 점수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커트라인, 수학과는 쓰는 게 아니랍니다. 수학과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커트라인이 보세요. 45, 39, 55 전화기도 좀 세겠죠. 40, 50, 40 이때 점수는 올라간 편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이땐 단답형이 앞에 쫙 깔렸잖아요. 감점이 없어요. 답만 맞으면 오케이였거든요. 실제 컷은 거의 10점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사실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선생님 이거 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학 1, 2만 해야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실제로 수능 전에 논술을 대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수학 3 이하의 아이들의 논술을 썼을까요? 6장 카드에 한 장을 버렸을까요? 아니, 버린 거 아니죠? 썼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요. 실제 연대를 쓰는 많은 아이들이 논술이 안 됐다는 전제하에 다 수학 1, 2등급 초반일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의 점수가 이렇다는 말은 수능과 논술은 결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이런 데이터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이 아이 수학 6 말도 안 돼. 수학 6이면 밀려 썼겠죠. 이 아이는 신빙성이 있는 수학 6이에요. 수학 6을 맞고 밀린 거라면 전문대 가지 않았을 거니까요. 제가 잘 아는 친구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학 6이 연대를 붙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 전년도에 수학 6인 거예요. 수학 6인 아이가 준비해서 연대를 갔다가 중요한 거예요. 1, 2등급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학 6도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수학 6이 연대를 붙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 해는 수능을 안 봤으니까. 따라서 논술은 1, 2가 아니라 준비해야 붙는 과목이에요. 준비해야. 그러면 세 번째, 경쟁률. 항상 미디어는 우리를 좀 힘들게 합니다. 3년 전인가요? 인하대 의대 경쟁률이 600대 1. 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실제 경쟁률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좀 봐야겠죠? 봐볼게요. 고대. 64대 1인데 이거 사실 높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면 고대 최저가 4합8. 너무 잘 아시죠? 4합8이에요. 근데 이 4합8이 자신이 있어야 보통 쓰는 건데 이게 64대 1이다. 다만 이런 건 있죠. 4합8의 평가를 보통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 번만 4합8 나와도 우린 4합8의 인간인 거니까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9대 1로 떨어져요. 실제 충족률은 보통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추가 합격을 하게 되면 더 떨어지겠죠. 경희대 역시 보통 마찬가지예요.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책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동국대, 홍국대 보통 이 정도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동대, 홍대 공통점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학교의 레벨은 없지만 보통 미적분까지 시험 보는 학교에서 보통 아이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숭실대, 과기대까지고요. 미적분 범위에서. 그리고 확통기하 보는 대학에서 대학의 레벨은 없지만 보통 좀 애들이 좀 싫어하는 대학이 싫어하진 않지만요. 마지노선도 안 돼요. 홍대, 동대 정도인 건데 실제 합격 컷은 숭실, 과기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만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적분은 자신이 있는데 국어가 5야. 영어는 3이야. 탐구는 본 적이 없어. 이 아이들의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동대, 홍대는 확통기하를 보는 딱 그 선이기 때문에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보통 14대 1 이래요. 실제 경쟁률이 말이죠. 홍대, 동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정시가 좀 힘들 수 있다면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서강대. 얘는 좀 높은 편이긴 해요. 왜냐면 그냥 높은 대학 중에 3합 7은 좀 편한 편인 거니까. 그러면 메디컬? 안 믿으시네요. 자료집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건 실질 경쟁률인 거지 미디어의 숫자만 보지 말자. 이게 제일 커요. 우리 이제 재수생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 불어나니까 논술 공부 언제부터 해야 돼? 그러면 답변들이 수능 끝나고 하세요. 구능 끝나고 하세요 하거든요. 재수생 형, 누나들이 질문을 하고 보통 고3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런 것의 반복. 저희 형이 그랬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공부를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논술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라는 거죠. 수능을 완벽히 하지 못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항상 3월 달에 딱 수업 듣고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나는 정시로 준비하는데 국어만 좀 안 나오고 딴 건 다 완벽한 거죠. 국어만 준비하면 이건 의예과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한양대 파이널 전날에 딱 옵니다. 선생님, 저 어떡하죠? 이미 늦으리에요. 확통기하가 안 돼 있으면 상위권 대학은 논술을 쓸 수가 아예 없습니다. 올해도 이 얘기를 했더니 아까 끝나고 선생님, 제가 그 아이예요.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수능이란 건 완벽히 준비할 수가 없어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죠. 선생님,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시간을 한번 환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단과 수업 시간 3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시간 빼고. 그러면 이거를 해봤자 절대량이 4일밖에 안. 이것 가지고 수능에 영향 줬어요. 그런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최소한 복습은 해야겠죠. 사실 5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미니멈 5시간이라고 할 때 실제 양이 6일밖에 안 돼요. 이런데 뭘 수능 영향 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선생님, 양이 적으니까 수능 끝나고 하면 되겠네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첫 번째, 채점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채점 기준. 실제 채점 기준은 답이 아니고요. 저희 단과 첨삭하시는 분들이 대학교에서 일자 채점 역할을 했는데 채점자가 아니에요. 실제 교수님들이 오셔서 이런 배점 내용들을 주고 1차 채점자 학생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의도를 확인하고 의도가 아니면 체크합니다. 몇 개 이상이면 걸러지는 거예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공부하는 건 빈출 개념과 유형들을 확보해야지만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 이과 인간들은 두 가지가 약합니다. 독해도 약하고 서술도 약해요. 잘하시네요. 그게 빨리 채워지지 않습니다. 첨삭도 꽤 오랜 기간 해야 됩니다. 1대1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능 끝나고 단기간에 확통 기하까지 다 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9월달 애들이 다 숭실 과기에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는 박 터지는 겁니다. 양은 적지만 오랜 기간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보통 우리 근처에 자료들 보니까 최저가 너무 높아요. 뭐 3합 4, 뭐 4, 5. 이건 뭐예요? 올해 거 아니지만 이거 올해 보니까 이 정도까지 변화가 없거든요. 거의 1, 2점 차이, 1, 2점 차이. 보시면 알겠지만 주요 의대는 마이너스 9점, 10점 정도인 것 같고요. 실제 지방대 의대는 한 10점이면 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정시로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 지표를 본다면 이렇다고요. 딱 보니까 올해 1등급이에요. 나쁘지 않죠. 영어 감점 없다고 치고 확인할게요. 지방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영어 2 빼놓고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마이너스 17점까지 났다고요. 마찬가지로. 굳이 약대, 수의대는 치의대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3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빨리 해볼게요. 커리큘럼. 우리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더 심플 개념편 강의고요. 더 파이널 실전 강의고요. 마지막 이제 시험 전에 하는 대학별 파이널 수업이 있겠죠. 더 심플은 이런 강의입니다. 논술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지웠죠? 개념 강좌가 있어요. 개념 강좌가 항상 반복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급수란 게 나오면 보통 기본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급수가 쉽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특히 중앙대 2번 세트는 무조건 적분 계산과 급수 계산이에요. 그러면 4가지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급수가 안 풀리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질문해 줄 것 같은데 보통 부등식을 설계해서 샌드위치로 풉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게 아니면 인접한 두항차로 연쇄소거합니다. 머리 아프시죠? 요게 안 풀리면 비교 판정, 더 작은 걸 설계해서 이 아이가 무한 발산이면 이 발산은 자명합니다. 아니면 n분의 k꼴을 식정리해서 급수와 정적분 정의.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어요. 또한 이것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이건 돼 있어야 기출을 풀 때 빈틈을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공부하는 게 개념편 강좌인 거고 그게 7월 2주까지 진행됩니다. 그런 이후에 공부할 때 이제 미적분 확통기하가 있어야겠죠? 제가 사실은 확통기하 잔소리를 엄청 하거든요. 그리고 영상 매주 찍어서 올려줍니다. 근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단과를 듣는 아이들도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막상 수업은 왔는데 추가적인 수업을 공부하기엔 여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올해는 일단 3월은 적응을 좀 시키고요. 4월 달부터는 3시간 반 수업에서 20분은 제가 개념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때 확통기하를 다 해버리면 심화 미적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미적분은 이때다 하는 건데 4월부터 마지막에 20분 개념 정리 해주고 20분의 영상을 찍고 그래도 안 보고 올 테니까 1대1 첨삭할 때 점검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7월에 이제 몰입 수업을 할 때 뭔가 준비할 수 있거든요. 7월부터는 몰입을 해야 돼요. 왜? 그때 확실하게 미적분까지만 지원할 건지 확통기하를 다 할 건지 처음부터 몰입 수업 해봤자 제가 장담컨대 다 까먹습니다. 이때는 이제 기본적인 유형들 정리해주고 나오는 유형들 정리해주고요. 7월부터는 이제 빈틈들 다 채우는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개념편 진행을 하게 되고 더 파이널 수업 논술 실전 강좌 아까 얘기했듯이 접근을 해봐야 돼요. 서술을 해봐야 돼요. 어떤 대학은 아주대 같은 대학은 우리 이과가 제일 싫어합니다. 딱 제시문에 뭐 공평한 방정식을 다음과 정의하자. 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제시문이 한쪽이에요. 애들 안 읽어요. 그런 연습은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나오는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런 연습들을 쭉 공부하는 훈련들 그리고 첨삭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1회 첨삭으로 하면 이게 힘들어요. 2회 첨삭 매주 진행합니다.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업 때는 신기하게도 이건 정말 신기합니다. 신유형들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최근 일본대랑 굉장히 유사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대 대상 단과에서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 해당하는 대학들, 수능 전 대학들이겠죠. 그리고 11월 이후에 대치 2강에서 학교 파이널 수업 진행되며 이때는 이제 적중 모의고사는 수업 때 시키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요. 그래서 적중 모의고사와 영상은 다 찍어서 제공해주고 그땐 학교별로 어떤 게 중요한지 정리해준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이널 실전 수업과 실제 아이들 필요한 타겟팅한 내용 정리를 진행해주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커리큘럼이에요. 정리한다면 7월 2주차 개념편, 7월 3주차 실전편, 9월, 10월에 이제 강대 단과에서 해당되는 대학교, 연대, 홍대,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대 창의형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11월 이후에 학교별로 진행이 되며 학교별 진행이 될 땐 당연히 우리 강대에 있는 선생님들 되게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회의하면서 예상 문항들을 만들고 학교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학습 컨텐츠거든요. 컨텐츠. 교재를 오늘 좀 가져오면 좋았을걸. 제가 사실은 사적인 얘기지만 아이가 셋이어서요. 홈스쿨링을 또 해요. 제가요. 너무 힘들겠죠.
그걸 또 제주에서 합니다. 너무 힘들겠죠. 오늘 막 올라왔습니다. 설명하려고요. 여하튼 그래서 요거 준비를 못했네요. 이해해 주세요. 갈게요. 일단 세 가지 강의, 복습, 피드백. 첫 번째 강의 그냥 편하게 보면 돼요. 아이들한테 보통 이제 논술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편견이 가 있냐면 문제 풀어 2시간 뒤에 딱 들어옵니다. 누구를 뭐 겨냥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멋지게 풀어주면 이거 놀라요. 수업은 놀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웠던 거를 사용해줘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익혀야겠죠. 그래서 개념편 수업 때는 아이들이 풀지를 못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말 9월 달에 특히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선생님 작년에 2대를 썼는데 저 다 풀었어요. 근데 합격이 안 됐어요. 2대는 원래 쉬워. 그 말을 못했지만 2대는 원래 쉽고요. 두 번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서강대학교. 서강대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제발 내가 파이널을 서강대를 맡게 되더라도 내 파이널은 듣지 마. 왜냐면 나오던 것만 나와. 학생들이 서강대 파이널 수업 끝나면 연락이 엄청 많이 와요. 우리 남학자 아이들 연락 안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요. 답장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큰 아이들이 서강대 수업 시험 끝난 날은 연락이 엄청 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이게 채점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의도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배우는 게 필요하고 그 배우는 단계가 그냥 개념편 강의예요. 수업 듣고 하나하나 유형마다 정리해주고 근데 그냥 푸는 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마다 FM 팁, 이 문제의 접근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답안 또한 서술형으로 정리해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쓰게 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게 쭉쭉쭉 넘어가면 마지막에 실전 문항이 있겠죠. 3시간 반 수업에서 아이들 쓰는 시간은 30분 분량밖에 안 돼요. 그걸 왜 하는 거냐면 그래도 첨삭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걸 왜 30분 중에 보통 이 한 문항이면 한 세트의 문항이면 60분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30분 준대요. FM 길잡이 문제의 접근법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실제 우리 첨삭 조교 질샘들이 그 쓰는 시간에 돕니다. 애가 이 힌트를 봐도 접근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2반 수업할 때도 우리 원장님께서 항상 쉽게 하시래요. 왜 S2반이면 꽤 애들 잘하겠죠? 그런데도 어려워서 그만둡니다. 그러면 실제 열심히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아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돌면서 기본적인 최소 힌트를 좀 주면서 최대한 풀게 합니다. 그렇게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출하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같이 풀이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때 2차 첨삭 첫 번째 당연히 이제 SNS가 이용되겠죠. 밴드를 통해서 1차 첨삭을 서면으로 주고요. 일단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첨삭할 게 다 까먹고 와요. 내가 이걸 썼나? 그런단 말이죠. 일단 보고 한 번은 보고 궁금한 내용들을 체크하게 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쓰는 시간에 이제 첨삭이 진행됩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에 대한 첨삭과 확통기에 안 돼 있어 눈을 찔러버린 눈을 정리하게 하고요. 이시 상담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애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진행할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역시 확통기야 심플 개념 정리, 직후 질의응답, 복습. 제 교재를 가져와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교재가 좀 달라요. 그냥 수학 교재가 아니라 얘들아 이런 내용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주 오그라들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게 써놨습니다. 그냥 수학책이 아니라 너무 어려운 책이라서 정말 쉽게 써놨습니다. 아이들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걸 이제 좀 의아해 하시는데 요거 추가 컨텐츠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추가 컨텐츠들. 증명 같은 거 꼭 해야 되나요?
증명해야 됩니다. 증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 최근 기출이에요. 구간 AB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오늘 수업을 많이 하네요. F가 있고 G가 있는데 우린 이런 걸 만족할 수 있다. AB, F, DX 인테그랄 AB, G, DX 이것을 보이시오. 답이 자명합니다. 빵점이에요. 애들이 다 자명합니다예요. 성질을 증명할 땐 정의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면서 이건 암기할 증명, 저건 암기할 필요 없는 증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주에 2개 증명은 암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컨텐츠들 수능 연계문항, 수능 연계를 같이 풀어줘야 돼요. 제가. 왜냐면 그래야 수능 풀 때의 방법과 논술 차이를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할 땐 다시 앞으로 가서 논술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이 사실 이걸 왜 하는 거냐면 1차 답안 쓸 때 거의 백지예요. 마음이 아픕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번 쓰는 걸로 성수에 늘 수가 없어요. 왜? 쓴 적이 없거든요. 설명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런 배점표, 답안들, 그 다음 실제 학생들의 오답 유형 서술 포인트들 그런 걸 본 다음에 다시 쓰면서 더 좋은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 연습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해봤자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1시간 반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면서 정리하게 되고요. 피드백, 첨삭 아까 얘기했듯이 꼼꼼한 2차 첨삭이 진행되고요. 되면 둘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설명할 때마다 어머님들 자꾸 이렇게 이 양반이 만나시는데 딱 3년 전 사진입니다. 뽀샵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런 Q&A 또는 당연히 밴드에서의 질의응답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상시적으로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논술이 중간중간 내용이 어려운데 이게 분명히 막혔던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능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뭘 몰랐지 하거든요. 그때 질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매주 리포트를 드리는데 다만 성적표는 개념편 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적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힌트를 다 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디어 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때 성적은 본인 성적이 아닙니다. 익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취도 그리고 합치는 상황만 보내드리게 되고 실제 이런 성적표는 더 파이널 수업 때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준비할 수 있고 분명히 이런 결과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다. 이제 1부가 끝났어요. 제가 이제 금방 끝내겠습니다.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기출의 방향성이잖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학생들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왜 학통계를 안 할까요? 이번 첫 수업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항상 영상도 찍어줘. 올해는 내가 쇼츠를 찍어줄 거야. 하도 안 보니까. 근데 보나마나 아무도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숙제를 내야 돼. 올해 내가 인강 교재를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해주고 싶어. 근데 단과는 5시간 분량인 거고 우리 정기반, 재수반 수업은 100분 수업이라서 다 줄 수가 없어요. 다 주면 아마 진도가 내년 1월 달에 끝납니다. 그럼 말이 안 되겠죠? 거의 3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를 줄 계획인데 그렇게 하려면 숙제를 꼭 항상 해와야 돼. 말해봤자 숙제는 거의 안 해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걸 정확히 봐야 돼요. 숙제를 기왕통 영상을 보려면 직접 봐야 됩니다. 시험에서의 확통기하의 비중이에요. 당일 봐라. 2차 시험 다 확통기하 나왔어요. 확통기하가 안 돼 있으면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예 시험이 불가능한 거라고요. 전년도의 시험 무조건 50%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자료에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뒤쪽에 뭐가 있냐면 고대부터 연대 고대부터 이나 아주대까지 학교별로 입결
그 다음에 기출된 문제의 단원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들, 대비 방안들 다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갈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양대 오전 시험, 오 뭐예요? 한 세트가 통으로 확통이에요. 통으로 확통. 확통이 안 돼 있으면 좌절하는 겁니다. 시험 볼 수가 없어요. 한양 5원 딱 절반이네요. 근데 5-2는 와 완전 땡큐였나 봐요. 확통기하가 없습니다. 그럼 5-2는 확통기하가 없나요? 가볼게요. 24년도 확통기하가 5-2 5-2에 확통기하가 더 많잖아요. 어떤 애 안 나왔다고 해서 계속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무조건 확통기하는. 그러면 경희대 25학년도는 한 문항 나왔네요. 24학년도는요. 다 나왔어요. 모든 문항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확통기하는. 다만 지금부터 몰입해서 준비해봤자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러니 매주 30분, 40분 분량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뻔하거든요. 사실 확통 문제는 전범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죠? 중복주와 조건부 확률 아주 뻔하거든요. 기하는 더 심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찝어서 공부시켜 놓고 웬만큼 뼈대는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 7월부터 개념 내용들도 넣어주면서 빈틈들을 넣어주면서 몰입 수업해야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역시 마찬가지다. 역시 마찬가지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빨리 하겠습니다. 중앙대는 1번 무조건 확통, 2번 적분급수 계산 문제, 3번 함수의 개형 문제, 4번 삼각함수가 나오거나 또는 거의 다 기하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도 공부하려면 이게 50%가 확통 기하인 거예요. 역시 이건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미적분, 전범위 출제. 중요한 건 심화 문제라는 거예요. 심화 문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독해도 싫어하는데 이 모양도 쉽지가 않거든요. 요거는 뭐 제 교재 항상 있는 문제인데 개념편 교재가 안 돼 있고 그냥 수능만 보고 시험 본다면 사실 풀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생뚱맞게 B에는 뭐야? B에는 뭐 이런 거야. 근데 이런 수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발산 판정하는 거예요. 발산 판정. 접근이 안 돼요.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발산 판정은 더 작은 항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 방향성만 알면 요걸로 문제 감점 되더라도 작은 걸 만드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오류가 있잖아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의도 맞으면 감점 되는 거지 틀린 게 아니라고요.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미적분은 심화까지 해야 되고 빈출 유형들을 해야지만 익힐 수가 있고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기출을 풀면서 파이널 때 빈틈들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야 준비할 수가 있겠다. 기하 쉽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어려운 건요. 작년에 연대 문제 어려웠는데요. 틀렸다니까요. 합격도 틀리고 붙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쉬운 걸 풀 수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즉 제발 일단 이 기하는 몰입 수업 단번에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먼저 할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나오는 것만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7월 이후에 몰입 수업 하면 된다. 그렇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고요. 확통은 이게 좀 기하에 비해서 좀 암기하기 꽤 많아요. 이게 골고루 다 나오거든요. 다행인 건 내용은 좀 할만하니까요. 내용은 좀 쉽고 되게 얇으니까요. 전범위를 좀 공부하면서 좀 정리를 하자. 그런 내용. 특히 뭐 시립 때랑 딱 연대 정도가 좀 어려운데 연대도 쉬울 때도 있는데 연대가 확통이 어려울 때는 정수론과 결합될 때. 근데 정수론은 원래 어렵습니다. 아이들한테요. 그러니까 정수론은 수업을 해도 모르고요. 안 해도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겠다. 변별이 안 되겠다. 오.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여기까지인데 원래는 시간이 되면 요거 이제 올해 이슈를 조금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요 내용은 지금 해봤자 기억도 안 납니다.
짧게 할까요? 짧게? 아주 짧게? 그럼 연대 올해 과학논술 부활. 연대를 쓰십시오. 경쟁률은 더 내려갑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다만 과학논술이 따로 나올지 재신문만 나오고 수학으로 풀지 모르겠지만 요 강의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올해는 수학 쪽 사고를 약하게 내겠다. 근데 아마도 그러면 과학논술을 보는 것 같겠죠. 왜냐면 과학논술 재시문인데 그걸 수학으로 푼다면 이걸 수학 쪽 사고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아닌 거니까. 그래도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확통 기하 때문에 연대를 안 쓰는데 거기에 과학논술을 본대요. 애들이 쓸까요? 아이들이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우린 원서를 쓸 때 중요한 거 최저 가능한 거를 쓰는 게 중요하지만 합격을 위해선 높은 최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경쟁률이 낮은 데를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에요. 이걸 꼭 써야 됩니다. 다만 과학논술이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읽어나가야겠죠. 현재 대치동에 제가 알기로 과학논술 깔리는 학원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보통 7월 달부터 깔리거든요. 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논술 하나들이 없다고요. 블루오션도 아니에요. 화이트오션. 점만 찍으면 합격해요. 점만 찍으면. 그건 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환경과대 얘는 좀 특이하죠. 성대는 3년 전에 또 특이한 걸 제시하고 또 작년부터 특이한 걸 제시했습니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한 학교에 2번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논술에서 같은 과에 2번 지원 가능합니다. 학과에 따라서. 어떤 게 있냐면 언어형 시험과 수리형 시험이 일정이 달라요. 근데 언어로 일부 자연대를 쓸 수가 있고요. 또 당연히 자연대니까 수학시험이 있는 거겠죠? 그렇게 쓸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본인의 선생님이 이과지만 100일장이 항상 나갔어요. 뭐 그런 친구도 있으면 뭐 써볼 수는 있겠죠. 왜? 인원이 있긴 한 거니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얘는 오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요 과학 한 과목, 과학을 안 보면 무조건 평균이에요. 탐구는 평균인데 과학을 1개 이상 본다면 혹시 과학 1개가 뭐 2고 사탐이 6이면 평균이 4인데 그냥 2로 해주겠다. 과학 1개와 평균을 비교해서 높은 걸로 쳐주겠다. 요거 참고하시고요. 크게 뭐 이점 없는 거 같네요. 그죠? 한양대학교 항상 비교과 10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빠집니다. 그냥 논술 100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최저가 있는데 논술 시험에서 논술 100이라고요. 내신이 없는 것 뿐이라고요. 비교과 10이 빠졌다고요. 중앙대 이제 고3 학부모님들은 땡큐죠. 중앙대는 확통기하가 들어가는데 수능 전에 보는데 고3만 쓰게 하겠대요. 거기에 메디컬도 넣어줬습니다. 올해 처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재수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조금 이제 서운하고요. 고3들은 환호할 얘기입니다. 특히 고3들이 수능 전에 원서를 잘 안 쓰거든요. 논술을요. 근데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확통계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고3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 내신 때 억지로 하긴 해야 되거든요. 확통이나 기하 일부를. 그리고 뭐 최저 뭐 없앤 거 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창의역인데 최저도 없애겠대요. 논술에 완전히 걸겠다는 겁니다. 홍익대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인데 확통기하 시험 보는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학교, 그죠? 아이들이 쓰지 않는다. 왜냐면 수능 전이어서 내가 적어도 수능 점수로 홍대 가겠지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3화 8이었기 때문에 또 우르르 다 떨어졌거든요. 컷이 예상도 안 돼요. 컷이 예상도 안 됩니다, 사실요. 홍대는 어디가 좀 유명하죠? 뭐 건축 좀 유명하죠? 근데 경쟁률이 20 몇 대 1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럼 거기는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이하보 요게 조금 탐탁치 않아요. 4, 8이면 좀 좋았으려만. 그러니까 조금 애들이 많이 쓰긴 하겠죠. 그래봤자 수능 전이어서 크게 경쟁률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숭실대 너무 높아요. 채점 그 합격 컷이 너무 높습니다. 부산대 올해 의예과 약대가 일부 어떤 건지 아시죠? 원래는 지역만 뽑았는데 올해부터 그냥 외부 애들도 시험 볼 수 있겠다. 그런 내용들이고 가천대, 한의대, 약대 신설하였고 다 씁니다. 마지막 36대 약학과 신설되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